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프로입니다. 오늘 12월 22일 일요일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12월 마지막 주라고 보면 되겠죠. 넷째 주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질 종목, 세 종목을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마음에 들면 이번 주에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특히 이제 2024년도도 거래일 기준으로 보면은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지막 주에라도 좀 수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보면 일정들을 살펴보니까 중요한 일정들이 없습니다. 보면은 이제 월요일부터 쭉 보면은 이제 이번 주 일정은 보면은 가장 눈에 띈 것이 일본 중앙은행 통화적재 회의록이 발표되네요. 화요일 날요.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1월 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이 통화적재 회의록에서 이제 앞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냐가 우리 증시에 미칠 가능성이 있겠죠. 수요일 날은 우리나라, 미국, 유럽, 홍콩 시장이 시장을 하는데 일본하고 중국 시장은 좀 개장을 하네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보면은 원래 이제 한국의 배당 기준일이죠.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배당 제도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이제 배당 기준일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배당을 목적으로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그 회사마다 이제 배당 기준일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배당 투자하신 분들은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배당량이 언젠가를 좀 체크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금요일 날은 특별한 일정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수는 보면은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는 악재 투성이죠. 제가 보면 호재를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악재를 보면은 최근 우리 원화가 약세를 보인 거죠. 2008년 금융위기죠.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원화가 15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죠. 최근 미국의 10년만기 국채금리도 4.5%를 기록하고 있죠. 최근 반도체 빵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 약세를 보인 것도 악재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을 앞두고 있죠. 또 트럼프 관세, 또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죠. 최근 애군차들은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출회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시장의 악재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호재를 좀 찾아보면 중국이 최근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장에 좀 호재를 적용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최근 증강기금 투입 가능성이 있죠.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가 지금 PBR이 0.8배 정도까지 지금 빠져 있죠. 제가 본 지수로 보면은 2,400포인트가 붕괴되면은 증강기금이 좀 투입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연기금이 우리나라 연기금이 금년 8월부터 계속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는 것은 호재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기금이 8월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조 7천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최근 지수 하락에 강력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것이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6개월 연속 하락하는 것은 지금까지 2번 있었답니다. 2000년도 12월에 6개월 연속 하락을 했고 2008년 11월에 2번 정도 하락을 했답니다. 그런데 7개월 연속 하락한 경우는 없었다는 얘기죠. 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을 하면은 7개월 때는 대부분 반등을 보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종합주가지수 올봉을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최근 종합주가지수 올봉이죠. 금년 7월부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금 6개월째 빠지고 있죠. 6개월째 빠지고 있습니다. 6개월째 빠지면서 월봉이, 음봉이 나오고 있죠. 음봉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음봉이 6개월 연속 나온 경우는 지금까지 2번 있었다 그러죠. 그러면 이번 달까지 나오면은 3번째 그러죠. 보통 그러면 이렇게 음봉이 6개월 연속 나오면은 7개월 때는 상승세로 전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도 12월 달도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음봉이 나올지 양봉으로 전환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수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바닥권에 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면 지수가 2400이 붕괴되면은 증강기금도 투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가 바닥권에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면은 너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는 얘기를 해드리고, 특히 이번 주에 이제 미국 증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살펴보면요, 이번 주에는 특히 미국 증시에서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이벤트들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도 이제 미국 증시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번 주는 좀 무난한 장세가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좀 유망 섹터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자율주행과 로봇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테슬라 주가가 계속 사상 최고치로 경신한 이유가 자율주행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일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자율주행 관련주 한 종목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이따 자율주행 관련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노봇 관련주도 보면은 최근에 노봇 관련주도 최근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노봇 관련주도 보면은 지금 주가가 지금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데, 2026년이죠. 내년이죠. 내년 1월 6일부터 1월 7일까지 미국에서 세계 이제 CES 세계 전자 세계 전자 가전 박람회가 열리죠. 세계 전자 가전 박람회 열립니다. 여기서 CES에서 제가 본 다양한 로봇들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로봇 관련주도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단 재생의료법이죠. 첨단 재생의료법이 2025년, 그러니까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 관련주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관심 가질 종목 3종목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마음에 들면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종목을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요, 최근 시장이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은 여러분들 관망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 3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XOX랩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얘는 나이다 만드는 회사죠. 나이다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습니다. 이 XOX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독립리서치에서 나온 보고서를 먼저 말씀드리고 또 삼성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말씀드리면서 향후 주가 전망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XOX랩이라는 종목은 로봇 모베드의 자율주행 레이더를 공급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메보드가 뭐냐면은 현대차가 만드는 로봇입니다. 여기에다가 라이다를 독점 공급을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서 출시 예정인 모베드라는 로봇에 이애들이 생산하는 3D 라이다가 탑재된다는 얘기죠.
이 3D 레이더가 연말 연초에 양산을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연말이나 연초에 이 레이더를 현대차에 납품하기 위해서 지금 생산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로봇에 이 라이더가 2개씩 탑재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첫해 생산이 로봇이 첫해 생산이 한 3,000대 정도 현대차에서 생산할 예정인 모양입니다. 여기에 이제 SOS랩에 라이더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미국에 보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회사를 인수를 했죠. 이 로봇들에게도 이제 SOS랩 라이더를 탑재하기 위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SOS랩은 현대차 그룹과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또 이제 보면은 최근에 이제 S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SL은 자동차 헤드램프를 생산하는 업체죠. 그러면서 SL과 같이 이제 그 램프에다가 세계 최초로 라이더를 탑재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 GM하고 현대차에 지금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제품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 통과가 되면은 이제 현대차, 그 다음에 GM에 납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동사 같은 경우는 SL을 통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하지 않아도 자기들의 라이더를 그 SM을 통해서 그냥 납품하기 때문에 제종가도 크게 낮출 수 있어가지고 수익성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라이더를 탑재한 램프를 납품을 시작하면은 이쪽에서도 매출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들이 또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공항들 있죠. 우리나라 공항이 14개가 있네요. 이 공항들의 야외 공항에 자율주차 간제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답니다. 우리나라 공항이 14개가 있는데 지금 김해공항하고 여수공항에서 야외 주차장 자율주차 간제 프로젝트를 각각 30억 정도 30억씩 수주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청주, 강주, 사천, 김포공항 수주할 예정이고, 앞으로 14개 우리나라 공항을 수주하면은 약 420억 정도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롯데 신세계 아울렛과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을 크게 3가지를 하고 있죠. 4가지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율주행 업계에 자동차 업계에 라이더를 납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 로봇에 라이더를 납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SL과 함께 자 램프에다가 라이더를 탑재해가지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항 간제 자율주행 간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지금 현대차에서 지금 생산을 앞두고 있는 로봇이 좀 보면은 모베드죠. 모베드 이 로봇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SOSF 라이더를 탑재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미국에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에다가 이 동사의 라이더 탑재를 위해서 협상 중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현대차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특히 이 종목이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죠. 내년에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얘기를 쭉 써놨네요. 지금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되는데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이야기. 독립리서치에서 나온 보고서죠. 그럼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삼성증권에서 나온 그 SOS랩에 대한 보고서인데요. 3D 고정형 라이더 기업이라는 얘기죠. 라이더를 생산한다는 얘기죠. 라이더가 이제 자율주행에 탑재가 된다는 얘기죠. 레벨 3 이상에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아까 말한 로봇, 주차 간제죠. 간제. 스마트 시티, 방산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아까 그 보고서보다는 내년도 실적을 더 긍정적으로 봤네요. 내년도 매출이 지금 353억 정도
한 1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내후년에는 750까지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이렇게 계획대로 실적만 크게 개선된다면 주가는 계속 급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적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SOS랩의 이제 나이다는 어떤 장점이 있냐? 삼성증권에서 이제 요약을 해놨네요. 소형 나이다 개발, 설계, 기술 내재가 돼 있다는 얘기죠. 인공지능 기반의 기반 데이터 후 가공 기술을 내재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SOS랩의 나이다가 다양한 산업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네요. 자동차, 로봇 이런 같은 데까지 지금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삼성증권에서는 이 이제 SOS랩의 나이다가 어느 쪽까지 사용되고 있는가를 쭉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미 유럽 아니 미국 쪽에 안성차 자율주행에 지금 납품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현대차 로봇 쪽에 납품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에이퍼 운반 로봇에서도 얘들의 나이다가 탑재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반도체 장비 업체 세맥스라는 회사가 있죠. 이 세맥스라는 회사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 자회사입니다. 여기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SOS랩은 현대차 그룹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한 이제 공항 그 간제 주차장 간제 지금 시스템을 수주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산업 현장에 여러 가지 안보 쪽에 그다음에 안전 쪽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포스코 쪽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SOS랩의 레이더가 지금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SOS랩의 라이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이다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 곳에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현대차에 사용되고 현대차 그 로봇 쪽에 사용되고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에 지금 납품이 되고 있고 포스코에도 납품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SOSF 같은 종목은 주가가 상당히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죠. 시장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최근 SOSF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주로 상당히 강하게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손절 라인 10,000원 정도 잡고 한번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릴 종목을 말씀드리면요. CMAX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종목은 이제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 중에서 이 종목은 약간 특이한 로봇 관련주. 지능형 로봇 솔루션과 3D 검사 장비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로봇들이 정형화된 로봇 솔루션을 가지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로봇들은 일정한 정해진 곳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CMAX가 만든 로봇들은 이제 사람의 눈, 두뇌, 신체 같은 여러 가지 기술 핵심 3요소를 가지면서 이제 이 로봇이 자체적인 판단, 이게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로봇 회사들하고 한 차원 높은 로봇을 개발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4년 8월에 설립돼 가지고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눈다 그럽니다. 지능형 로봇 솔루션, 3D 검사 솔루션 이렇게 두 축으로 나눴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로봇들이 지금은 상당히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비정형화 자동화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정형화된 것은 반복적인 동작에서 벗어나고 변칙적인 복잡한 동작을 로봇에게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형화된 것은
일정한 방향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데, 얘는 그런 일정한 방향이 아니라 변칙적이고 복잡한 동작을 로봇에 가르쳐 가지고, 이것은 좀, 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가미된 로봇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로봇하고 약간 차이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검사 로봇 솔루션이 있다는 얘기죠. 3D 검사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비전, 그러니까 그 검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로봇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국내 이제 대기업을 거래처로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이제 3D 검사 솔루션 로봇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자동차 쪽에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현자체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LG 엔솔에도 지금 납품을 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지능형 물류 로봇은 지금 현재 쿠팡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CJ 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나이키, 그리고 우리나라 IT 기업 여러 제조사에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보면은 이제 CMX라는 종목은 앞으로 지능형, 그러게 인공지능 로봇 쪽에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CMX가 만든 로봇이 여러 곳에 지금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능형 로봇이 물류 쪽에 사용되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쿠팡이나 CJ 대한통운, 롯데, 농심, LG, CNG,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까지 다 지금 납품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하고 아까 2차 전 쪽에도 지금 납품이 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LG연솔이나 현대차 그룹들 이렇게 납품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CMX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만나면 앞으로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얘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을 통한 로봇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 제조 분야, 물류 분야에서 동사가 만든 지금 솔루션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조 과정에서도 이렇게 로봇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보면 주가가 더 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도 강하게 올랐다가 주가가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죠. 근데 보면은 CMX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죠. 최근 연기금도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거의 연기금도 지금 한 20일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죠. 나머지 기관들도 다 매수를 하고 있죠. 로봇 관련 중에서도 이 종목은 약간 지능형 로봇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가 좀 꾸준히 유입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종목은 아까 제가 이제 첨단 재생의료법 이제 2월부터 실시가 된다 그랬죠. 최근 시장에서 보면 첨단 재생의료법 관련주들이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디포스트가 최근에 가장 대장주로 올랐죠. 그러면서 최근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죠.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도 보면은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도 최근 첨생법이라고 하거든요. 첨단 재생의료법 수혜주로 주가가 50일 신고가를 기록하다가 최근 조정을 보이고 있죠. 최근 보면은 파미셀이라는 종목도 최근 첨단 재생의료법 수혜주로 최근 주가가 꾸준하게 오르고 있죠.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첨단 재생법, 첨단 재생의료법 수혜주로 내가 보면 크로셀도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좀 단기 좀 바닥권에서 올랐죠. 근데 이 종목도 좀 상승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크로셀을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크로셀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우리나라 첫 카티세포죠. 치료제 상용화가 임박했다. 크로셀은 이달 아니면 며칠 안 남았죠. 암발셀, 얘들이 치료제, 카티세포 치료제 이름입니다. 신약 허가를 신청한다는 얘기죠. 식약청에 신청을 한다는 얘기가 쭉 나와 있죠. 이것은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유진투자증권 보고서를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내년도 카 T세포, 세포치료제 신약이, 신약 이름을 이렇게 정했네요. 니카토를 출시한다는 얘기였네요. 그러면서, 이제, 암벨셀이, 이제, 니카투즈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이제, 이름이, 신약 이름을 이렇게 정했네요. 그러면서 국내 유일의 카티세포 치료제로 판매되고 있는, 이제, 킴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킴야는 노바티스가 우리나라 혈압암 치료제로 지금 사용되고 있죠. 이것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국내 임상 이상을 알려 후 지금 국내 신약 신청을 지금 완료한 상태라는 얘기네요. 신약 신청을 완료했다는 얘기네요. 여러 가지 이제 신약과 그 다음에 급여 평가 여러 가지 의료보험을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아까 말한 노바티스의 킴리아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얘보다 훨씬 더 우수한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간 매출액을 제시를 했는데 보면은 2026년에 1,100억 정도, 2027년에는 1,500억 정도 매출이 날 것이다. 영업이익은 500억 정도, 8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는 얘기를 썼네요. 그게 이제 내년부터 신약이 출시되면 빠르게 실적이 개선된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아까 말씀대로 상업화가 내년부터 되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매출, 그다음에 2027년도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약값이 엄청 비쌉니다. 지금 아까 노바티스 캡리아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치료제로 인정을 받고 있죠. 한 사람당 치료비가 얼마냐면 3억 6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 이것이 의료보험이 적용돼 가지고 제가 한 8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보면은 크레셀이 개발한 이 카티셰포도 킴리아보다 약효가 더 좋죠. 그렇기 때문에 한 3억 6천 정도 약가가 책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약가를 한 3억 6천 정도로 잡고 이와 같이 2026년, 2027년에 매출이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효능도 킴리아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빠르게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제가 한번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크로스엘도 한번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 종목에 다시 손절 라인을 이야기해주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크로스를 사신다면은 한 29,000원 정도 깨지면 손절한다는 얘기로 손절 라인을 29,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SOS랩 이것은 만원 정도 한번 손절 라인을 잡으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맥스는 한 2만원 정도 얘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도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주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이제 거래일 마지막 납회일이 30일 남아있지만은 거의 이번 주가 시장은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종목을 한번 공부를 해보고 마음에 들면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